최근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또 문제의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사참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터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한 조치 없이 놔두자 또 사고를 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폴란드가 사이다 방송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 대사가 SNS 계정에 일본 방위성이 발행한 지도 한 장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 본 결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즉각 대사관 측에 메일을 보내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삭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먼저 갖추고 동북아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코르슨스키 대사는 지난 2년 전 러시아는 한국과 같다는 혐한 글을 SNS 상에서 리트윗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지난 2022년 4월에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된다.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적힌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해당 글은 한 트위터 계정이 코르슨스키 대사의 특정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견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윗 원문이 삭제돼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가 공유한 트위터 계정에는 그간 혐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정당화할 놈에게 의연하게 대응하는 일을 우경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 글이 적혔습니다. 또 글과 함께 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아베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더 나빠졌다.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에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일왕의 사진을 올리자 공개적으로 수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는 일왕은 전쟁 발발과 파시스트와는 무관하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폴란드의 국영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론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아닌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극우적인 부류들이 드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폴란드인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점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대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우크라이나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폴란드에도 민족주의가 강하기에 여러 고토 중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지역을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늘 시선을 두는 곳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대타로 싸워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고토 수복의 기회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고토 수복의 기회로 여기고 그곳 정치인들 입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서부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라를 쉽게 수복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지역 독립에 관해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며 눌러놓았던 것뿐입니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동부 칠러계뿐만 아니라 서부와 서남부 지역의 주민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무능, 부패, 극우적 정치 행보, 지역 차별과 탄압 등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이 지역 가정을 수시로 가택 점검, 연행 조사를 해왔고 회수도 잦아 주민들의 민심 위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존재했던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수수색과 주민 감찰과 탄압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써먹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간첩몰이였습니다. 위에 메신저 캡처본도 그 지긋지긋했던 우크라이나를 떠난 한국 교포가 남긴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역시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칠러 지역처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저하게 차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안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라는 러시아가 전선을 무너뜨리고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 후 키이우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우크라이나가 이후 가입 후 진행되는 안입니다. 제1안에 세상이 오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미련을 둘 이유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결국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독립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형편없이 쪼그라지고 망가진 우크라이나에 잔존하느니 EU 가입국으로 재편입되는 걸 주민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 분위기입니다. 제2안도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U 집행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적 지표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후 먼 훗날에 EU에 가입하면 여지껏 해왔던 주민 독립투표를 막지 못합니다. 한 현지 교민은 많은 분들이 동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민계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우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류인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가 칠러 지역이 되었을까?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운영 미숙,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을 양상하는 탄압 정치, 주민 감시 압수 수색 지정을 오래 해왔고 국가의 무능과 부패, 지역 차별이 이런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고 현지 교민은 말합니다. 즉 이곳 우크라이나 주민들마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문제만이 아닌 다민족이 어우러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민심 위반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EU 가입은 청사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이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으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부패하고 지역 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치를 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론 대두를 러시아와의 문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의 나치즘은 우크라이나 정통성을 고집하는 자들이고 이민족은 차별 대상이고 그런 특정 지방은 당연히 반골 지역, 요주의 감찰 대상이 되어왔던 즉 이동부, 남부,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주류는 고사하고 사회 통합보다 중앙정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피지배 계층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 하고도 우크라이나의 사회 문제는 혼돈과 억압이 되풀이 되던 그런 깝깝한 사회 통합이 요원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서부 우크라이나의 분리 문제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막아왔고 눌러왔기에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키이우에도 교포들이 좀 있었는데 돈바스 내전 이후로 또 이번 전쟁으로 떠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이승만 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안 돼. 이상 시온TV였습니다.